올림픽 경기 다들 좋아하시죠? 4년에 한 번씩 우리 선수들이 세계 여러 나라 선수들과 겨루면서 시상식에 우리 태극기가 올라가는 장면은 봐도 물리지 않는 순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올림픽 종목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메달을 딴 종목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양궁. 아닙니다. 물론 금메달 개수만으로는 23개로 12개인 태권도를 제치고 양궁이 1위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금메달 개수가 아닌 메달 개수입니다. 네, 정답은 올림픽 전통의 효자 종목, 숙적 일본과의 대결이 가장 많이 펼쳐지는 종목, 바로 유도입니다. 총 메달 개수는 43개로 39개를 기록한 양궁의 4개 차이로 앞서 있습니다. 유도 종목에서 우리나라가 처음 금메달을 딴 것은 1984년 LA 올림픽 때였습니다. 안병근 선수가 71kg 이하급 결승전에서 전 대회 모스크바 올림픽 챔피언인 이탈리아의 에치오 감바를 꺾고 금메달을 획득하며 유도에서 올림픽 첫 금메달을 땄고 3일 후 하프 헤비급 95kg 이하에서 하영주 선수가 세계의 강호들을 내리누르고 금메달을 획득하며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유도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종목의 특성상 다른 종목과 달리 한일 매치가 빈번하게 일어나기에 유도 종목에 관해서는 한일 양국 국민 모두가 큰 관심을 갖고 있죠. 올림픽 성적만 봐도 유도 종목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올린 국가는 일본, 이탈리아, 한국 순으로 나타나는데 한국과 일본이 랭킹의 상위권에 나란히 올라있는 만큼 맞대결, 특히 결승전에서의 맞대결이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만날 때마다 긴장감 최고조인 상태에서 만나는 셈이죠. 이렇게 한일 간의 자존심이 어마어마하게 걸려있는 이 유도라는 종목의 역사에서 가장 치열하고 우리 기억에 남아있는 숙명의 한일 라이벌이 있었으니 바로 남자 유도 60kg 이하급 한국의 김재엽 선수와 일본의 호소가와 신지 선수입니다. 김재엽 선수는 19살 때인 1984년 LA 올림픽에 출전하여 결승에서 굴욕의 누르기 한판 패를 당하였습니다. 게다가 상대는 숙적인 일본의 호소가와 신지. 당시는 지금과 같이 많은 금메달리스트들이 배출되었던 시기도 아니었고 스포츠에 대한 관심, 특히 한일전에 대한 관심은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었던 시절이었죠. 올림픽 결승전을 할 때면 길거리에 사람이 다니지 않을 정도였으니까요. 하물며 금메달 결정전에서 졌을 경우 그 충격은 배가 되는 시절. 상대는 일본인. 게다가 내용은 치욕의 누르기 한판이었으니 당시 경기를 지켜보던 우리 국민들의 충격은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지금이야 메달 색깔에 크게 연연하지 않고 동메달을 따건 수상 순위에 들지 못하건 열심히 최선을 다한 모습에 박수를 보내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지만 당시만 해도 금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들은 시상대에서 고개조차 들지 못하며 울상인 채로 서 있었던 시대였죠.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기도 하지만 김재엽 선수는 당시 호소가와의 결승전을 앞두고 하도 허기가 져 한국 식당을 찾아 곰탕 한 그릇을 먹고 잠이 들면서 이를 망쳤다고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온몸이 나른하게 퍼지는 바람에 맥없이 당하고 말았다고 하네요. 지금 생각하면 참 아쉬운 곰탕 한 그릇이네요. 곰탕 대 이놈! 아무튼 당시 김재엽 선수의 패배는 쉽게 잊혀지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4년이나 남은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김재엽 선수의 소력전을 꼭 보고야 말겠다며 강한 승부욕을 불태우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김재엽 선수는 2년 후 열린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1988년 올림픽을 향한 순조로운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이듬해인 1987년 뽀득 소세지 이름으로 유명한 서독의 SNS에 열린 세계 유도 선수권 대회에서 1984년 올림픽에서 패배를 안겨준 호소가와 신지와 드디어 만났는데요. 이번에는 통쾌한 허벅다리 걸기로 한판승을 거두면서 패배를 서력, 서울올림픽에 대한 기대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김재엽 선수의 올림픽 서력전에 뜻밖의 암초가 발생했습니다. 그것도 우리나라 내부에서 말이죠. 김재엽 선수가 올림픽 선발전에서 후배인 윤현 선수에게 지며 올림픽 출전권을 따지 못하게 된 것이었는데요. 당시 이 문제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후배인 윤현 선수가 선배인 김재엽 선수에게 출전권을 양보한다는 모양새로 마무리되었으며 이 덕분에 김재엽 선수의 올림픽 소록전의 기회는 불씨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벌어지기 힘든 일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만
당시 시대상으로 보면 그럴만도 한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되기도 하네요. 윤현 선수는 이후 해당 체급에서 탄탄한 실력을 보여주며 자신의 첫 올림픽이자 마지막 올림픽인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은 바 있습니다. 어렵게 1988년 서울 올림픽에 참가했던 김지엽 선수는 후배 대신 출전을 했다라는 부담감에 기필코 목에 금메달을 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각오로 경기에 임했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그에 대한 국민의 기대도 최고조에 올라 있었죠. 경기를 앞두고 많은 전문가들이 1987년 세계 선수권자 김지엽과 1984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호소가와 신지가 결승전에서 맞붙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며 분위기를 띄웠으나 싱겁게도 호소가와가 준결승에서 미국의 무명 선수 케빈 아사노에게 불의의 일격을 당하면서 김지엽 선수와의 맞대결이 불발되었습니다. 숙적 호소가와가 탈락하자 김지엽 선수는 전 경기에서 상대 선수에게 한 점도 허용하지 않으며 여유있게 금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결승전 당일이 최대 명절 추석이어서 김지엽 선수는 시상대 위에 한복을 입고 올라 또 한 번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의 한복을 입고 시상대 맨 꼭대기에 올라간 김지엽 선수를 보고 같이 기뻐하며 자랑스러워했던 시절이었네요. 이후 남자 유도 60kg 이하급은 우리나라의 메달바트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윤현 선수가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은메달,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에서 정부경 선수가 은메달,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최민호 선수가 금메달을 기록하며 해당 체급의 강자 자리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